안녕하세요. 시와 마음의 이광재입니다. 제 등단에 대한 영상을 올린다고 해놓고 이제서야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등단한 곳은 포엠포엠이라는 시 전문 매거진입니다. 개간지로 발행되고 있고 제가 등단한 호는 2022년 가을호입니다. 포엠포엠이라는 잡지는 한유성 문학상이라는 문학상도 주최하고 있고요. 이렇게 표지에 보이는 인물처럼 각 문화예술 분야의 유명인들을 인터뷰하는 코너도 있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주로 시인들에 대한 혹은 시에 대한 코너가 많이 있고요. 소설가도 있고 대체로 문학 전반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문화예술 일반의 내용으로 확장되어 있는 내용도 있는 잡지입니다. 제 등단 소식을 전하기 위한 영상이니까 다른 목차보다도 저의 페이지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페이지가 제 등단에 관한 페이지인데요. 사진은 지인의 결혼식에 갔다가 셀카로 찍은 사진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등단작으로 올라간 시는 5편인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시는 환풍기가 멈춘 방이라는 시입니다. 등단 시인 만큼 한번 읽어드리겠는데요. 이 시는 제가 한참 시를 쓰던 무렵에 어떻게 보면 직업을 전환하게 되던 그 무렵에 쓰게 된 시입니다. 어떤 분들은 공무원 시험을 보는 과정에서 쓰게 된 시인가 하고 묻기도 했었는데요. 제 삶에 많은 흔적을 남긴 경험은 글을 쓰던 그 시절의 경험이었고 그때의 정서가 녹아들어 있는 시입니다.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환풍기가 멈춘 방. 이광재. 이곳은 수술실 같아요. 주변은 하얗게 움직이지 않는 것들. 살아있는 것이, 그러니까 숨 쉬는 것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깨닫게 돼요. 이곳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딘가 잘라내거나 봉합해야 할 그런 사람들이에요. 환자가 아니라 의사였지만 수술복 위에 환자복을 입고 하얀 가운도 푸른 슬리퍼도 스스로 감당해요. 선택과 책임. 공정해 보이는 이 말은 우리가 왜 이 방에 들어왔는지 말해주지 않았어요. 아닌 것 같지만 밖은 온전했어요. 멀쩡한 척 근육과 신경을 당겨 쓰다 보면 화장실이든 벽이든 기댈 곳이 필요해졌죠. 빈 눈동자 속을 허우적거릴 때 말을 거는 건 사이비들 뿐이어서 사이비가 어떻게 사이비에 빠지는가 생각할 수 있었어요. 누구든 밖이 필요했을 텐데 밖은 밖에서만 숨을 쉬니까 안은 안에서만 숨이 막혀요. 우리는 수술대에 있어요. 애벌레는 나비가 되기 위해 숨을 참지만 우리는 애벌레가 되기 위해 숨을 참아요. 날이 풀리고 창문이 열리면 창틀에 끼어 죽은 나방들이 보여요. 무언가 사라졌지만 사라지지 않았다고 해서 별다르지 않았을 그런 것들이었어요. 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떤 분들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시의 형식적인 면에서 막 뛰어나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보다도 이 시는 제가 애정하는 시 중에 한 편인데요. 아마도 이 시를 공감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처절하게 꺾여본 경험이 있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아무런 보호막도 없을 때 자신의 신념도 지킬 수 없게 된 그런 사정에 처해 있을 때에만이 창틀에 끼어 죽은 나방에게서 그 방을 벗어날 수 없었던 어떤 존재의 비극적인 운명을 떠올려 볼 수 있는 것이겠죠. 대체로 시가 어둡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밝은 시가 얼마나 존재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밝은 면모는 시가 조명하지 않아도 이미 저절로 빛날 겁니다. 시는 우리가 밝다고 생각하는 곳의 어둠을 끄집어내주는 그런 의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의 시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는 투고 과정에서 제목이 변했는데요.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미술관 석고상. 그거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모두 피그말리온의 키스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악수할 때 구부러지는 손가락과 어디로든 돌리고 젖힐 수 있는 몸통, 무언가를 잠깐이라도 붙잡아둘 수 있는 입은 처음부터 당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회색비의 조각이었습니다. 얼음보다 단단히 막힌 틈새들이었습니다. 눈은 둘곳을 잃어 멀어 있었고 뺨에서는 돌가루가 묻어났으며 무엇에도 뒤돌아보지 않는 빳빳한 뒷목을 갖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여러분을 위해 키스했습니다. 차갑고 거친 돌덩어리에 세상에서 가장 여린 입술을 대어 여러분을 깨웠습니다. 언 강물을 녹이는 것은 한 장의 꽃잎이듯 경질의 껍질 속에서 언 피가 녹아 흘러 여러분에겐 드디어 살결이란 것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녹는 것은 다시 어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피그말리온을 알아보지 못하면 일생 동안 바라보았던 한 방향에서 관객들의 뒷모습만 멀찍이 지켜보게 될지 모릅니다. 이 시는 한 3, 4년 전에 쓴 시인데요. 다른 누구에게 하는 말이기보다도 저 스스로에게 하는 말로서 적은 시였습니다. 어떤 한 분야에 매진하는 일은 때로 자기 주변의 소중한 것들을 모두 망각하게 하고 비좁은 틀 안에서만 생각하게 만들도록 하고는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차갑다고 해도 그 안에서 우리에게 따뜻함을 준 사람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한 존재들이 있었음을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경각심에서 쓰게 된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심사평은 김백겸 시인께서 써주셨는데요. 제목을 거인의 어깨 위에서 세상을 보자 라고 써주셨습니다. 이분의 입장에서는 제가 쓴 여러 편 중에서 미술관 석고상과 같은 경향의 시가 장려할 만하다는 그런 내용을 적어주신 걸로 보였습니다. 스스로 어떤 의미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보다도 이미 인류 문화적으로 축적되어 있는 그런 원형을 활용하는 것이
작가에게 더 유리하고 좋은 글을 쓰는 길이다라는 의미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부족한 시에 나름의 평을 남겨주신 시인께 감사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의문을 갖게 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시인이라는 존재는 인류의 원형을 재해석하는 존재이기만 할 것이 아니라 자기 삶에 충실한 또 다른 개척자이기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인류의 원형을 활용하는 시가 일반 여러 사람들에게 공감의 여지가 더 깊고 인문학적으로 더 높은 의미를 지닐 수 있기 때문에 장려할 수 있겠지만 그것만을 재해석하는 것은 약간은 논문 쓰기적인 시쓰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시인은 인류를 발굴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한 개인의 심도 깊은 내면을 통해서 인간의 가능성을 확장해 나가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인간을 또 하나의 인간형으로 포함시키는 것, 그것이 시인이 인간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의미가 되겠지요. 네, 이렇게 제 등단에 관한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덧붙여서 포엠포엠이라는 잡지에 읽을 거리가 많이 있어서 혹시나 어디서 눈에 띄게 된다면 한 번쯤 관심을 기울여서 펼쳐보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도 드려봅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래도록 관심 써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독자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새 신발에서는 하얀 고무 냄새가 난다. 이광재 1. 개미를 밟지 않으려다가 발을 삐어본 적이 있습니다만 개미보다 작은 곤충이 옆에 있었다는 것은 생각지 못했습니다. 큰 발자국이 작은 발자국을 지웠습니다. 발을 6개나 가지고도 발자국 하나 남기지 못한 곤충은 어디에서 어디로 향하던 길이었을까요? 2. 모래성을 지키려다 온몸이 젖은 적이 있습니다만 기억보다 망각이 더 무거운 줄은 몰랐습니다. 선명하게 파인 물결 자국을 뒤따르는 파도가 지웁니다. 무너져버린 모래성에도 부는 바람이 있는 건 사라진 것에도 닿는 몸이 있기 때문일까요? 3. 빗물을 밟으면 빗물이 스며드는 낡은 신발에도 바닥을 지탱하던 무늬는 있었겠지요. 평평함과 겨루다가 결국 평평함이 되어버렸어도 어디엔가 부드러운 흙길은 있었겠지요. 새 신발에 익은 발이 들어갑니다. 어색한 발등이 조금씩 자연스러워지면 슬픈 하양이 된 기분입니다. 벽 이광재 아이가 아파요. 숨을 헐떡인 지는 1년 됐고요. 식은땀에 시달린 지는 3년 됐어요. 온몸엔 붉은 반점으로 온통 핏자국이에요. 왜 이제야 데리고 왔죠? 어서 아이를 봅시다. 그런데 서류는 맞게 작성하셨나요? 글은 왜 이렇게 쓰셨죠?
여긴 왜 비워놓으셨나요? 정해진 양식에 맞추고 다시 부르세요. 어디 가세요? 식은땀의 염도가 몇 프로고 숨소리는 몇 데시벨인지 그런 건 잘 몰라요. 하지만 온몸으로 소리치고 있잖아요. 죄송하지만 여기는 구호단체가 아닙니다. 흐려진 안경알도 닦아야 하고 벌어진 상처의 깊이도 재봐야 합니다. 약국에는 가봤나요? 급하면 약이라도 사 먹이세요. 처방전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일반 약은 들지 않고 진통제는 의미 없어요. 이젠 못 버틸 것 같아요. 유감이지만 아이가 끓는 꿈에 녹아버린다 해도 아픔을 납득시키지 못하면 입원할 수 없습니다.